사이다 무비튼. 나는 어려서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났고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축구를 대학에 가서도 계속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계속해왔던 터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전 선수로 활약하는 행운을 얻었다. 그런 나를 아니 꼽게 여기는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여겼고 그런 반응이 있을수록 더욱 축구에 열중했다. 어느 해 여름 매년 하는 축구합숙 훈련을 위해 부원들 모두가 한 버스를 타고 민박집과 연습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낮에는 달리기와 근육 트레이닝, 연습 시합 등 축구 연습을 하고 밤에는 캠핑 온 것처럼 다 같이 카레도 만들어 먹고 마무리로 불꽃놀이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불꽃놀이를 해본 것도 초등학교 이후 처음이라 다른 멤버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불꽃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불꽃놀이를 내 눈앞에 바짝 갖다 댔고 불꽃이 안구에 바로 닿으면서 격렬한 통증이 엄습해왔다. 나는 고통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질렀고 감독님이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서 안과 검진을 받았지만 한쪽 눈이 실명했단 말을 들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실명이라뇨? 그럼 한쪽 눈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안타깝지만 너무 충격이 커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병원으로 달려온 부모님은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 아빠는 내 눈에 불꽃을 들이댄 학생과 그 부모를 부르라고 감독에게 항의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왕진상이란 선배였는데 병원에 와서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불꽃놀이를 빙빙 돌렸는데 그게 하필 구한이 눈에 불똥이 튄 것뿐이라고요. 라고 말했다. 진상 선배의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하고 인도적 자원에서 위자료와 치료비는 지불할 테니 아들 장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가해자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라고 말했다. 그 후 일정 정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받은 게 맞지만 왕진상 선배 아버지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정도 돈으로 해결되는 일은 큰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나도 선배가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껏 축구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된 지금 이제 무얼 하며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왔다. 내가 남은 건 걱정뿐이었다. 다른 멤버들도 나를 걱정해줬지만 나는 무엇보다 축구를 포기할 수 없었고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된 뒤로도 연습에 참가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했고 특히 왼쪽은 시각적으로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그쪽에 있는 사람이 적인지 동지인지도 구분이 잘 안 됐다. 적과 동지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합이 될 리가 없었다. 의욕만큼은 남들 2배도 넘었지만 감독님한테 벤치로 좀 가자 라는 말을 들었다. 속상하고 분했다. 왕진상 선배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축구장을 전과 다름없이 뛰어다니고 있다. 감독님은 선수로 뛰는 건 무리가 있지만 다른 선수들을 서포트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감독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들처럼 축구장을 누비는 거지 다른 선수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아니었다. 그때까지는 앞으로 프로 선수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왔었는데 한쪽 눈을 잃고 난 뒤로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조차 없게 됐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된 나는 학교도 빠지고 집에 틀어박혔다. 그때 어릴 적부터 친구인 은기가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는 축구 못하게 돼서 힘든 건 알겠는데 세상에 축구 선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다른 재능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격려해줬다. 하지만 그땐 은기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내 귀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더 못되게 굴면서 은기를 쫓아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된 한 스포츠 선수가 선수 생활을 포기한 뒤 스포츠 닥터가 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처음엔 밥을 먹으면서 건성건성 그 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점점 푹 빠져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는 내가 있었다. 한쪽 눈이 없으면 더 이상 축구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인터뷰를 본 후로 스포츠 닥터라는 직업에 큰 호기심이 생겼다. 그날 이후로 나는 축구 선수의 꿈은 완전히 접었지만 스포츠 닥터라는 직업에 대해 수없이 검색을 해봤고 언제부터인가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내가 은둔형 외톨이가 된 후로 걱정하던 친구들과 은기도 내 눈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다며 좋아라 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나는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의대에 합격, 다시 대학생이 됐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는 지금 스포츠 닥터로 일하고 있다. 스포츠 닥터가 된 나는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선수들과 학생들을 치료하게 됐다. 그 중에는 축구 선수도 있었고 과거 내가 선수였다는 걸 아는 친구들도 있고 팬이었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럴 때면 왠지 얼굴이 빨개지는 기분이 들었다. 때로는 부상을 입고 비관에 빠지는 선수들도 있었다. 나처럼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 선수들에게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을 해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었고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축구부원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회식을 하기로 했다면서 나한테도 연락이 왔다. 예전 그대로의 나였다면 절대 안 갔겠지만 지금은 내 갈 길을 잘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었고 오래간만에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참석하기로 했다. 회식 장소에 도착하자 왕진상 선배가 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좌절을 딛고 일어나 현재 스포츠 닥터로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옆으로 다가갔을 때 왕진상 선배는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다. 뭐야, 너 구원이잖아. 너 지금 무슨 스포츠 닥터로 유명하다면서 애꾸는 주제에 출세했네. 순간 그게 누구 때문인데? 하고 되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막말을 할 정도로 취한 모습이 보기 안 좋다 했더니 얼마 전에 여친한테 차여서 정서가 불안정한 탓에 찌질하게 후배들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다 왕진상은 다시 나를 향해서 네가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해서 잘난 척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는지 의미가 없어지잖아. 나는 혹시 잘못 들었나 내 귀를 의심했다. 그땐 분명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은 일부러 그랬다는 자백이 아닌가. 나는 핸드폰을 준비하고 술이 잔뜩 취한 왕진상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했다. 불꽃놀이 하면서 나한테 접근한 게 의도적이었어요? 그래, 그랬다 왜? 1학년 주제에 어디서 감히 주전을 죽을라고. 집에서 울 아버지도 네가 없으면 내가 주전인데 어쩌고 하니까 사고로 처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 걱정 말라고 해서 내가 했다. 어쩔래? 나는 핸드폰에 녹음하면서 분노로 치가 떨렸다. 스포츠 닥터로 일하는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만 이런 허접한 인간의 질투심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한쪽 눈 없이 살 이유는 없었다.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고 왕진상과 그 부모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때 술에 취해 있던 선배는 어디서 거짓말이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변명했지만 술에 취한 선배를 향해 분노를 누르면서 그때 일을 자세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먹히지 않았다. 실명사고를 당했던 당시 나는 조금 유명세가 있는 편이었고 그 일은 세간에서도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그때는 합숙 중에 일어난 불운한 사고로 처리됐었다. 하지만 범인이 자백함으로써 새로운 진실이 알려지자 다시 뉴스에서 화제가 됐다. 덕분에 왕진상 부모님도 경찰에 체포되고 회사도 도산되는 악재가 겹쳤다. 한쪽 눈이 실명됐다는 이유로 지금은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일도 없고 누가 뒤에서 험담을 하는 일도 없지만 뒤늦게 진실이 밝혀지고 범행을 저지른 왕진상과 그 배우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벌을 받은 건 솔직히 기뻤다. 내가 실명한 뒤 주전에서 물러나자 왕진상 선배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건 성공했지만 나중에 들은 바로는 주변에서 나하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며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못한다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다 결국 자기가 못 버티고 스스로 그만뒀다고 한다. 그 뒤로는 뭘 해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고 그날도 회식에 와서 화풀이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였다. 결국 자기 비애 덩어리가 된 선배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고백하게 됐고 그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은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비록 나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현재의 내 삶에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그런 선수들이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